3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3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연은 이민년이 되겠고요. 월은 병우월, 일은 경신일이 되면서 오늘의 일진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바로 이민년 병우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민년 병우월은 마지막이 되겠고요. 내일은 이제 절기로 소서절이 되겠죠. 그래서 소서 절입 시간이 되면서부터 이민년 병우월에서 이민년 정미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내일 절입 시간까지는 소설절 절입 시간까지는 그 전은 이제 병월로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소서절 절입 시간 이후로는 이제 월이 바뀌게 되죠. 뭐 내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뭐 병월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이 이제 병월 마지막이 되겠고요. 내일은 이제 절입을 기점으로 해서 병월과 정미월로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 이민년 병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망종하지를 그렇게 열심히 외쳐가면서 이제 병월 뜨겁다, 겁나게 덥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병월도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정미월 지나가게 되면 또 가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엊그제 같았는데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핀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들판에 벼가 있게 되고요. 과실들이 서서히 또 익어가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됩니다. 그 시절이 가기 전까지 8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더위, 또 삼복더위를 우리가 또 거쳐야 되니 건강 주의하시면서 공부 열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 보는 것이고요. 일간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그 주인공이 월령,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는 그 주인공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 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 월령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쇠의 기운이죠.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쇠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죠. 물론 이제 내일은 소서절이기 때문에 신금이 5월에 태어난 명식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신금이 소서절이 지나가게 되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칠살격,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 격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월이 바뀌어지는 기준일 이때는 사주를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내일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경금과 마찬가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금이 된다. 그래서 양금과 음금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뭐 차이가 있을 수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금이잖아요. 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철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철사 같은 것이죠. 강철은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사는 잘 휘어지고 잘 끊어집니다. 또 강철이 있는 거면 동 같은 좀 기금속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비철금속이라고 해서 희귀금속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라고 하는 것을 구분했을 때 양금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음금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특징은 뭐냐?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철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보석 같은 것, 주옥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경우죠. 쉽게 말하면 야생마 같죠. 전혀 단련을 받지 못한 그런 순수한 자연적인 그러한
것이죠. 사람도 성형을 한 것과 성형을 하지 않은 것이, 성형하지 않은 그것을 갖다가 자연적인 얼굴이라고 하면 성형을 해서 이제 사람의 어떤 손을 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얼굴, 경금, 성형을 한 얼굴, 신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자연스러운 것, 그 다음에 신금은 약간 단련을 이미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과 원철 같아서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거칠고 무겁고 투박하고 녹이 슬어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두셔도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단련을 받아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즉 무쇠를 가지고 대장간이라든가 제철소에서 그 쇠를 갖다가 시뻘겋게 달궈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은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신금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단련을 해서 이미 기물을 이루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광산에서 금광석을 이렇게 캐내죠. 금광석을 캐내서 그 금광석에서 이제 그런 데서 녹여가지고 순수한 금을 빼내서 그 순수한 금으로 반지, 귀걸이, 목걸이, 시계, 안경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은 화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인데, 이때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존해 주어야지만 정화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련을 해서 보석 주옥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 다시 신금의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 반지, 결혼 예물 시계를 갖다가 불 속에다 던져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신금이라고 하는 보석 또는 그 귀금속들을 다시, 물론 이제 다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다시 경금으로서의 용도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기보다는 뭘 봐야 된다?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이 신금은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지만 무쇠와 같은 완철금과 같은 경금의 용도하고 그다음에 보석과 같은 신금의 용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에서 기본적으로 사주 배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령에 따라서 달리 또 그 배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자, 이제 오늘이 내일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이 이제 이민년 병 5월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내년 되면은 이제 개묘 연에 5월을 이제 또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민년 병월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일진 강의로 하는 것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뭐 다시 60년 후에 제가 이걸 강의를 한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100살이 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거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강의를 유품으로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놓고 저는 하늘나라에 아마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5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는 망종과 하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된다라고 했고요. 4, 5, 미월에서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망종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24절기를 뭐 너무 이렇게 막 뭐 치밀하게 망종은 어떤 거고 하지는 어떤 거고, 뭐 우리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덕 시간에 24절기 외워서 암기해서 그 시험도 보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그때 배웠던 것을 또 명리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니 그것도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감개무량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를 절입이 돼야지만 5월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하지로서의 또 의미도 있지만은 명리학적에서 볼 때는 이때가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양이 극에 들어서 양극, 즉 음생한다라고 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명리 공부를 어느 정도 더 하셨을 때는 이 하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초학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이 절기에 너무 심취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4, 5, 미월을 크게 놓고 볼 수가 있죠. 4월, 5월, 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방향으로는 남방이라고 해서 남방, 남자 위처치가 아닙니다.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4월은 남동쪽, 그 다음에 5는 정남쪽, 이건 이제 5월은 정남
북쪽이 되는 것이고, 미는 남서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여름은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4월은 초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래서 중하 이렇게도 표현하죠. 중하절,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중하지절 이렇게도 표현다. 쉽게 말하면 여름인데 겁나게 양기가 강한 그런 시절이다. 무척 덥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사막과 같다 생각하셔야지 4, 5, 미월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화가왕한 화왕절이다. 화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양기잖아요. 그죠? 양기가 강하니까 이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 뜨겁고 무지무지 건조하다. 쉽게 말하면 고온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여름에 뜨거운 거는 이해하는데 건조하진 않고요. 되게 습해요. 그래서 한증막같이 찜통더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지구를 놓고 보는 것이지, 한국이라고 하는 특정 나라를 국한시켜서 놓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5월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5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의 특징, 이 5월의 특징은 뭐냐면 뜨겁고 건조한데, 만약에 수가 있으면은 뭐 기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수가 있으면 고온 다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5월은 무지무지 고온 건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5월이라고 하는 건 뭐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많지만은, 대체적으로 제가 사주를 볼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수월, 해자축, 임묘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마다 특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은, 일단 사주를 당장 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드린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월령 5월에 오늘 태어난 일간은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금.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특징을 말씀드렸죠. 무쇠 같은 경우 것에 해당이 되고, 원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로서 단련해야 용도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 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는 기본적인 국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5월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예요?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월은 그 지장간이 병화, 그 다음에 기토, 정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본기가 바로 정화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양금이 경금이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원령 자체 화가 너무 왕하니까, 이는 뭐냐면 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원령에서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오히려 소용시킨다 그래. 녹여서 아예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가 너무 강하니까 왕한 화의 기운을 갖다가 조금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이자 자동차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합니다. 60km, 80km, 이제 고속도로 100km, 120km, 어떤 차들은 막 150km 뭐 과속도 합니다. 근데 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면 달릴수록 열을 많이 받게 되고, 냉각수를 집어넣어서 그 냉각수를 가지고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온도 자체를 조절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퍼지지 않고 달리게 되는데, 만약에 냉각수를 넣는 걸 까먹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과열돼서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밖에 없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월의 화가 경금이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5월의 화는 경금을 갖다 적당하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필요 이상으로 극해버려서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5월은 용신 자체 화는 너무 왕하니까, 이 화를 갖다가 어떻게 적절히 조절시켜주는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 그건 어떤 거다? 자동차 엔진 과열 됐을 때 냉각수로서 그 온도를 조절하듯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임수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고, 너무 과열된 경금을 갖다가 임수가 식혀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를 써야 되는데 5월은 정화가 너무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왕한 정화를 갖다가 통제할 수 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5월 같은 경우 화가 너무 왕하죠. 4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마찬가지고 화가 굉장히 왕한 화왕절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화에 의해서 너무 피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간이 신약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일간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죠. 물론 인성이라고 하는 토를 가지고 경금 생조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비경겁제를 가지고 경금을 방조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5월의 경금 또는 4월의 경금이 토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경겁제인 금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강의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 알 겁니다.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만약에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오늘이 경신일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얻게 되면 경금 자체도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임수가 약한데 임수가 여기에 생을 얻을 수 있죠. 금생수에서 생도 얻지만 임수가 신의 통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임수하고 일간 경금이 지지로 뿌리를 얻었느냐 안 얻지 못했느냐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요, 임수 아니고 개수는 어떻습니까? 개수. 물론 개수를 얻게 되면 개수의 역할은 어떠냐, 경금을 도세하거나 닦아내거나 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신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럼 개수가 용신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저는 신중에 있는, 지장간에 있다 하더라도 신중에 암장되어 있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용신으로 취용할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 경금, 뜨거운 경금을 갖다가 도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그냥 조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 임수가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신금은 수를 생조해주는 희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만약에 무토, 기토가 많아진다. 이거는 뭐예요? 수를 극하게 되는, 이거는 병이 되는 기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것들 질문 많이 하죠. 제 사주의 용신은 뭐고, 희신은 뭐고, 기신은 뭐고, 약신은 뭐고, 이런 걸 잘 물어보는데, 용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주는 뭐 용신이 없는 사주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용신은 대체적으로 있고요. 용신이 있는데 나머지 희신 이런 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용신이 있는데 대세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신이 드러나올 수도 있고, 대세운에서 약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희신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용신 하나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게 되면은 원국에 있든 없든 간에 어떤 글자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를 희신 또는 약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기신 또는 뭐 해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냥 용어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큰 틀에서 도움이 나한테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이 정도만 파악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용어도 중요한데 너무 또 용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 선생님 저번에 강의했을 때 용어 중요하다라면서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제다 신약의 개념, 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양극즉 음생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화왕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개념, 이 정도는 알아둬야지 뭐 기신 한신 뭐 이런 거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냉정하게 따지면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사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보도록 하죠.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를 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격국
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주의 짜임을 놓고 보는 겁니다. 일간 경금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용은 음으로 쓴다. 이제 오늘 5월의 최양 용음은 마지막, 내일 또 한번 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오는 남자지만 쓰는 것은 여자로 쓴다. 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는 금을 극하는 역할, 자, 나를 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성, 나를 극하는 거 뭐죠? 여러분,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됐을 때 정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간과 월지 와의 관계가 관성인데 양대 음이 성립되죠. 일간은 양, 얘는 음이 되니까 양대 음이죠. 그래서 오늘 국세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나 일간은 약하고 관은 왕한 그런 사주 국세 신약 관왕하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남편, 바른 직장, 윤리, 도덕 아주 좋은 그런 명예 같은 그런 개념이지만 일간 약하고 관성이 왕하면 마치 정관이라 하더라도 마치 편관과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했을 때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일간이 약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으로서 생쥐어 주는 것을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금과 신금은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월간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격은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관격이나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면 이걸 정관격이 칠살격, 편관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중신경한 사주 국세가 됐다. 이렇게 정관격에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살중신경 신약관왕의 살중신경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관사론잡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면 이건 그냥 살중신경으로 보는 거지 다시 이거를 갖다가 살중신경으로 관사론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사론잡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관사론잡이라고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세력이 없는데 무슨 관사론잡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편재가 되는데, 이 편재가 오화 합해서 화국을 형성하게 되니 저 편재가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오히려 빌미가 되죠. 뭐 경금이 재성인데, 재성은 남자한테 옛날 같은 경우 뭐예요? 미인계가 되는 거예요. 미인계. 미인한테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쁘다 이렇게 하는데, 이쁘다 하는데 결국 그 옛날 말하면 뭐 첩자죠. 이중첩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낭패를 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옛날 뭐 장수도 황후 장사도 뭐 우미인가 여자에 홀려가지고 뭐 좀 그랬다는 얘기도 있죠. 그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여자를 잘못 사귀면 오히려 그 여자가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다행스러운 거 오늘 명시 연간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봤죠. 용신을 얻은 겁니다. 이 용신이라고 하는 임수, 경금을 도세하는 역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글자가 되는데,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힘이 있는 것이고, 천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없게 되면 그거는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다행히 또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주 짜임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일간 자체도 이 신의 뿌리를 얻었고요. 임수도 뿔을 얻었습니다. 자, 아무리 화국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이 신금과 임수를 얻은 상태에서는 뭐 능히 일간도 세력을 얻었고, 능히 왕한 관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화가 더 왕할까요? 아니면 금수의 세력이 더 왕할까요? 이건 당연히 화가 더 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생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사주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사주가 나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생시에서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건 뭐다? 인성인 토를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 그래서 이 오는 인과합이라는 거고요. 이 시는 자화합을 하죠. 그래서 좌우충, 인신충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신금이 일간의 뿌리가 되는데 자진 합수가 되게 되면 금의 기운이 좀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수의 기운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중요한 건 병화가 다시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얘도 7살, 얘도 7살, 두 7살이 자꾸 나를 협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병자씨는 제가 봤을 땐 썩 좋다라고 보지 못하고요. 병술씨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이 있어서 이노술 회국으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노술 화국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화가 너무 왕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운이라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대운이어서 인신충이 되게 되면 금의 뿌리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위험한 그런 생시. 그리고 제가 토를 보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괜찮은 토는 요 정축시는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자로 태어났을 때 정축시는 저는 좀 괜찮은 생시, 요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가 되는데, 왜냐면 왜 그러냐면 같은 토라 하더라도 축토는 뭐예요?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 뿌리를 둘 수도 있고 임수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병술시는 그냥 화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 경금은 술토, 물론 통근할 수 있지만은 술토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정화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관사론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간도 뿌리가 있는데 병화, 정화가 있기 때문에 관사론잡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건 관사로 혼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수가 병화를 갖다 이렇게 극하고 있죠. 이거를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거살유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관사론접이 될 때 정관이 됐던 칠살이 됐던 하나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이거는 임수가 병화를 극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없어진 것이 되고 얘는 남아있는 것이어서 살을 제거했고 관성을 남겨놓았다고 해서 이건 거살유관이 되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되지 않고요. 일간도 뿌리가 튼튼하고 이 임수도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축시 정도면 매우 좋은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특히 여명이었을 때입니다. 좋다라고 저는 추천드릴 만한 생시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오지 말아야 할 생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무인시가 되면 좋지 못합니다. 무인시가 되면은 일단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신금이 얘하고는 충을 하지 않지만은 이 시지에 있는 임목강은 인신충이 됩니다. 그러면 신금이 깨져버리게 되면 일간의 뿌리, 임수의 뿌리가 동시에 작살을 나기 때문에 절대 무인시는 하면 나오면 안 되고요. 기묘시도 마찬가지로 천간에 기토라 하더라도 굳이 신금이 있는데 뭐 천간에 기토가 있어서 그 경금을 생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진시 같은 경우 뭐 진토를 보고 경금이 임수를 생해준다, 그냥 신금 하나 정도에다가 축토 하나 얻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사신합수가 되죠. 임수의 뿌리도 되고 산은 또 경금의 뿌리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요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나, 만약에 신사시하고 정축시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땐 저는 신사시보단 정축시가 월등히 좋다 이렇게 생각 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값이 눌려시 다시 금이 왕해지는 것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늘 같은 게 정축시가 이렇게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소서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